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입니다. 자,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도 포함되죠? 잔금도 포함된다.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다. 제목이 예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X. 할 수 있다. 매도인 또는 임대인, 그 다음에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되겠죠. 매수인은 매매대금, 잔금을 치르고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주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면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인적사항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주민등록 초본, 등기필 정보 이런 거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죠. 인감증명법상은 유효기간이 없는데 등기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3개월이죠. 등기신청용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이 등기 서류를 받고 잔금을 치르는 게 원래 민법에서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무라는 것은 쌍방의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동시행이냐고 아니냐고 잔금 치르는 게 등기 서류 받고 잔금 치르는 게 현재 우리 관행이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이 동시행을 잘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현업에서 예? 안 하고? 하고 있다? 너무 잘하면 안 좋다고 했죠. 공부 지금은 좀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일부러 좀 틀리주라고 그래야 중개업을 잘할 수 있어요. 너무 손님들이 개업공개사가 너무 똑똑하면 재수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현업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뭐 제가 100% 합격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합격 못하면 어떻게 합격 못할지를 않아요. 뭐 무조건 합격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동시행이 아니라고요. 민법 186조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 서류만 받으면 된다. X죠? 등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할 때 잔금 치르는 게 동시행이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선의행, 매수인이 선의행을 한다고요. 그 시험에는 아마 문제 얘기도 있을 거예요. 이게 계약금 등에는 그래서 잔금도 포함된다고. 만약에 잔금이 동시행이라면 잔금은 예치하면 안 되죠. 동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잔금은. 그런데 이 예치하는 것은 동시행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시행이 아니기 때문에 잔금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잔금도 포함된다는 걸 주의하시고, 예치기관, 맡겨놓는 기관은 세 군데입니다. 암기 프린트 16번 맨 밑에 있습니다.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이게 금융기관인데 무슨 법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이 금융기관이라는 말이.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는 협회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그 다음에 신탁업자인데 그 해석상 이 금융기관이 명확하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체국, 채신관서도 이 금융기관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예치할 때 예치명의자는 개공은 신체를 보전해야 된다.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요.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법에 의한 은행, 신탁업자, 채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 이행관리 전문회사입니다. 자,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를 할 때는 개업공개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해야 되며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때는 그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하고 그 관계 증서를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거죠. 돈이 더 들어가니까 다시 보증보험, 공제, 공탁을 가입해야 되니까
개업공개사는 못 믿겠다는 이야기죠. 돈 찾아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절대로 등기 넘겨주기 전에는 미리 받을 수는 없는지요?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받아야 매도인도 이거 팔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계약금을 걸어야 될 수도 있겠죠? 반환보증서를 예치기관에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이 금융기관 서울보증보험회사입니다. 보증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계약금 등 암기 프린트 16번 맨 밑에 있습니다. 잔금도 포함된다.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다. 언제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까? 계약 성립될 때까지,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답은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잔금 치르고 등기 넘겨받을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예치 명의자 7명, 예치기관 3명,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2명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대표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쉽죠. 쉬우니까 이게 가장 사실은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해설이 바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안 풀고 넘어가는데요. 35번 보겠습니다. 35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는 예치된 경우에 중도금이나 잔금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예, 계약금 등에는 중도금, 잔금도 포함된다고 했죠? 계약금 등에는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소속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없다. 이 시험에 소속공개사 명의는 나온 적이 없고요. 시험에 이 7명 말고 시험에 나온 게 법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제3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매도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매수인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X로 시험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개공은 신체 보존 7명이지 소속공개사는 없죠? 소속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없다. 맞네요. 없다는 맞네요. 3번 개업공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을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하면 업무정지다. 예,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위반 시 업무정지 한다는 명문 규정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법에? 말해도 괜찮아요. 업무정지 한다는 규정은 있다, 없다? 예, 없습니다. 명문 규정은. 그럼 어디에 해당되냐면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 기타 등등에 해당돼서 업무정지할 수도 있다는 해석상의 문제입니다. 4번 계약금 등의 예치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예,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죠. 맞습니다. 지금 틀려보고 지금 마음대로 대답하는 게 실제 시험에 가면 도움이 많이 돼요. 저도 지금 학교 다니면서 이때까지 선생님, 저한테 잘해준 선생님은 기억 하나도 안 남더라고. 이름도 모르고요. 근데 막 때리고 저 괴롭힌 선생님들은 지금도 이름 다 기억나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기억에 많이 남으려면 자꾸 틀려보고 욕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요. 본인 건강에는 좋아요, 자꾸 틀려보는 게. 5번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가 아니라 매수인. 왜 누구 때문에 예치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중간에 매도인이 돈 떼먹고 도망가가지고 다른 데 또 이중매매 등을 하는 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매수인이 불안해서 예치하니까 매수인 임차인 낸다고요. 암기 프린트 52번. 암기 프린트 52번에 동그라미 15번, 16번, 16번에 있죠? 15번하고 16번 비교해야 된다고요. 15번에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어린이 내고요.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된 비용은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36번 예치 명의자 개공은 신체 보전에 해당되지 않는 것. 답은
3번 법원 명의로 제3자 명의로 매도인 매수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36번에 3번이고요. 37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가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고요. 예치할 수 있는 시기는 계약 체결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 성립할 때까지 예치하는 게 아니고요. 계약 체결할 때까지 계약 체결할 때 계약금 내는데 말이 안 되죠.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3번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예치된 계약금 등은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업무정지다. 기타 등등에 해당되어서 5번 계약금 등을 개업공개사가 자기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 사유다. 2번이 따라서 답이 되겠습니다. 다 똑같은 내용들인데 38번 권고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2번 계약금과 중도금은 예치할 수 있으나 잔금은 등기 서류와 동시행 관계에 있으므로 예치할 수 없다.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죠. 계약금, 중도금 뿐만 아니라 잔금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잔금하고 등기 서류 받는 게 동시행이 아니라고 했죠, 아까. 동시행이 아니라고, 이거는 등기부의 등기관이 기재하는 것과 잔금 치르는 게 동시행이라고요. 2번도 틀렸고요. 3번은 실비 받을 수 없다 했는데 매수 임차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다. 4번 채신관서 명의로 계약금 등이 예치되는 경우라도 개업공개사의 권고로 예치가 된 경우 개업공개사는 예치금에 대한 지급보정을 설정해야 된다. X입니다.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는 개업공개사 자기가 찾아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찾아가면 책임지겠다는 보정보험 공제 공탁을 가입해야 된다고요.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만. 5번에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및 계약 관련 서류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회사가 에스크로우 업자입니다. 에스크로우 업자. 에스크로우 업자에게 업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이 전문 회사가 에스크로우 업자라고요. 전문 회사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자, 다음은 7절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 금지행위가 문제가 굉장히 많죠. 금지행위 암기 프린터 11번에 있습니다. 11번.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등의 금지행위.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매무수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상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이러한 금지행위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는 경우에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입니다. 자격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금지행위를 했을 때 이런 거고요. 만약 금지행위를 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자기 취소되겠죠? 벌금 300만 원 이상 받으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물론 징역받아도 또 등록도 취소해야 됩니다. 자격도 취소해야 되고요.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쟁입니다. 건축 자재를 매매를 업으로 해도 금쟁이 아닙니다. 시험에 나왔죠.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 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금쟁입니다.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으면 안 되죠. 현금을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도 위반이다.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다가 부도가 나서 현금화하지 못해도 위반이다. 그러나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위반이 아니다. 입금가 10억만 입금시켜주고 15억 받으면 5억 먹어도 좋다. 이런 약속했다고 위반은 아니다. 왜냐하면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반이 아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라도 받기로 약속만 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금품이기 때문에 현금뿐만 아니라 골프채 받아도 안 됩니다. 물건 받아도 안 됩니다. 자동차를 한 대 선물로 받았다, 금 한 냥을 받았다, 국선 작가의 미술품을 한 점 받았다.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X입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받으면 안 됩니다.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됩니다. 초과해서 받으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등록업자가 아니라 무자격자라 하더라도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과거의 시험에 이게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옛날에는 초과해서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초과해서 받기가 어렵습니다.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매무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입니다.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오이도 조개 잡던 사람 조개딱지 나왔죠. 송도에서 조개 잡던 사람 송도 신도시 생길 때 조개딱지 이런 거 나왔어요. 지금 상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하는데 아직 토지 보상이 60%도 안 됐대요. 그러면 최대 10년까지 늦어질 수도 있어요. 최고 빨리 입주해야 2025년이나 6년이고요. 늦으면 10년 걸릴 수도 있다고 사전 청약하는 게. 왜냐하면 토지 보상이 안 되면 그만큼 자꾸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죠. 의뢰인과 직접 거래.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는 손님하고 하면 한 번만 해도 직접 거래고,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는 한 번만 하면 매매업은 아니죠. 자기 집을 의뢰인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한 번 파는 거는 금쟁이 아니라고요. 업이라는 건 직업으로 하는 거냐, 계속 반복. 근데 직접 거래는 싼 물건 나오면 손님 거 직접 한 번만 사도 직접 거래 금쟁이라고요. 지금 LH 직원이 직접 지금 시흥 광명신도시 투기했다 이런 거는 이런 법이 없었나 봐요. 이때까지. 우리는 안 되죠. 직접 사면 안 되죠. 아무리 싼 게 있어도 직접 사면 안 되고요. 손님한테 비싸게 팔면 안 됩니다. 손님하고 거래하면은 개업공개사 등하고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하면 안 된다고요. 개업공개사 등이 아닌 배우자 물건 애인 거 팔아도 되죠. 그 싸게 살려면 누구 명의로 사야 돼요? 애인 명의로 사야 돼요? 배우자 명의로 사야 돼요? 예. 애인 명의로 사야 된다 했죠. 뭐 애인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은 또 불안할 거예요. 애인이 팔아먹으면 어떻게 하나. 진짜 사랑하면 아무리 많이 팔아먹어도 더 못 줘서 가슴 아픈 게 애인이에요. 쌍방대리는 금쟁입니다. 일방대리는 금쟁이 아닙니다. 투기조장, 미등기 전매 등 투기조장인데 전매 차익을 비록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탈세할 목적이 있었잖아요. 미등기 전매 금쟁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내드린 그 프린터에 작년 8월 21일 날 추가로 신설된 게 이게 신설됐습니다. 시공시 이게 신설됐다고요? 시세 개업공개사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개업공개사가 친목회 회원이 아닌 개업공개사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것, 즉 왕따시키는 거예요. 이거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거는 누구냐면 우리 암기 프린트에
밑에 따로 표시를 해놨잖아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누구든지라고 하면 주로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 입주자 대표회의, 분여회 이런 게 해당되잖아요.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 이런 사람들은 아예 개업공개사 등이 아니니까 행정처분을 할 수 없죠. 개업도 안 한 사람한테 등록 취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든지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고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만 해당됩니다. 이 세 개는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이 세 개 신고하면 시공시 맨 마지막에 포상금 지급 대상이라고요. 나머지는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죠. 포상금 지급 대상이 무등록, 부정한 망보로 등록, 양도되어였는데 이 세 개하고 또 하나 뭐가 있느냐면 개업 공개사가 아닌 사람, 우리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죠. 개업 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강구한 경우죠. 28번 이것도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게 올해 신설됐습니다. 이거 포상금 지급 대상이 3개 있는데 4개가 더 추가됐다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시험에 한 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옵니다. 해마다 출제됐습니다. 아까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제도 이거는 2년에 한 번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자,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128페이지. 틀린 것은 했는데 금지행위는 개업공개사뿐만 아니라 법인의 사원, 임원,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에게도 해당된다. 뭡니까? 개공등이란 암기 프린트 31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1 개공등에게 해당되는 게 예금이 비결. 금지행위는 직원도 하면 안 된다 했죠? 아까 애인 명의로 사는 건 되는데 실장 명의로 사는 건 안 된다고요. 금지행위라고요. 실장은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되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의 금지행위로 인하여 금지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예, 거짓말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손해 입혔으면 손해배상 해야 되죠? 맞습니다. 3번 등록관청은 금지행위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예, 임의적 취소, 임치, 상취, 상대적 취소,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뜻이에요. 상등치, 임등치 다 같은 말입니다. 4번 자격 취소해야 된다. 자격 취소가 아니고 소속공개사는 뭡니까? 자격 정지. 암기 프린트 11번에 있습니다. 4번이 답입니다. 5번 소속공개사 또는 보조원의 업무상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사장 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 결재를 받아야 된다고 계약서 확인설명서 쓸 때. 따라서 직원 잘못으로 사장인 개업공개사는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죠. 직원이 투기조장하면 사장이 등록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2번 보겠습니다. 42번 130페이지. 개업공개사 갑은 법정 한도 초과 보수를 요구하여 수령하였다. 옳은 것은 했는데 갑에게 가태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여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X. 2번은 등록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지금 보수를 초과해서 받았다라고만 나와 있잖아요. 만약 시험에 보수를 초과해서 받았다, 적발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 선고받았다 하면 취소해야 되죠. 결격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받았다, 초과해서 받기만 했지 아직 법원에 뭐 유죄 판결이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때까지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X.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O죠. 3번이 맞고요. 4번 보수 초과의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기로 했으면 초과 부분 900만 원은 무효이기 때문에 지급할 필요가 없고
지급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서 돌려받을 수 있다. 5번 갑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의뢰인에게 반환하였다면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도 위반이고 수표 받았다가 부도가 나서 현금하지 못해도 위반이다. 그러나 받기로 약속만 하고 입금가 10억만 입금시켜주고 더 받는 건 다 먹어도 좋다라고 약속만 해도 처벌받지는 않는다 했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 보겠습니다. 45번 133페이지. 지금 금쟁이가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칠판에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판례입니다. 가격을 속이는 것도 거짓된 은행이다. 즉 예를 들면 매도인이 1억만 받아달라 했는데 매수인한테 더 높게 1억 3,38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업에서는 그걸 대두리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뒤에 끝다리만 좀 깎아주세요. 매수인이 이러면 그 깎으면 난 복비는 못 받는데 그럼 복비는 네가 더블로 주면 내가 깎아달라고 주인한테 이야기해볼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속이는 거 금쟁이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다고요? 거짓된 은행입니다. 가격 속이는 것도. 1번은 맞고요. 2번 중개보수의 본질은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취득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중개의뢰인에게 그 한도 초과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음을 처벌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결국 수표 부도나서 현금하지 못해도 위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도가 나도. 3번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밑줄 치세요. 알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는 금쟁이다. 모르고 하면 금쟁이 아니죠. 알면서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하면 금쟁이입니다. 4번 일방대리는 금쟁이 아니고 쌍방대리가 금쟁이죠. 민법에서 대리제도는 사적 자치를 확장하기 위한 제도, 대리제도입니다. 임의대리는. 법정대리는 사적 자치를 보충하기 위한 제도죠. 그래서 일방대리는 가능합니다. 근데 쌍방대리는 민법에서는 민법 시험에 쌍방대리 가능, 불가능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해야 돼? 가능이라고 해야 돼? 불가능해야 돼? 민법 시험에 쌍방대리 원칙, 예외 이런 말 없이 그냥 민법에서 쌍방대리 가능, 불가능 둘 중에 하나 나오면 답은 그렇죠. 불가능이죠. 원칙, 불가능. 아무 말 없으면 원칙을 대답해야 된다고 예외를 대답하면 안 되고, 그런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등에는. 그래서 우리 중개실무에 많이 나왔다고요. 양 당사자가 해외 거주 중에서 개업공개사에게 강력하게 쌍방대리를 요청하여 마지못해 이를 수락하였다. 금쟁이 이다 아니다? 이다고요. 민법은 예외적으로 가능한데 공인중개사법에는 절대 안 된다고. 쌍방대리 어떠한 경우에도 아무리 요청해도 간곡하게 요청해도 정중하게 거절해야 돼요. 해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공인중개사법 제33호의 저촉됨으로 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일방대리는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중개업소에서 원룸 같은 거 이런 거 임대할 때는 거의 임대인 안 나오고 개업공개사가 일방대리 해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럼 개업공개사가 그 주인 인감증명하고 위임장 거의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해요. 현실적으로. 보증금이 거의 많이 없다면 해도 크게 위험하진 않죠. 월세인 경우는. (4번이) 답이고요. 5번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등록관청은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취소하거나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다. 맞죠? 임의적 취소가 취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6번 별표 3개네요. 다 어렵다는 이야기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것. 좀 전에 적어놨잖아요. 이게 무부양, 광시, 공시. 요겁니다. 요거 시공시 3개. 요거라고. 금쟁이 중에서 포상금 지급 대상은 요거 3개라고요. 올해 신설됐습니다.
중요하죠. 올해 신설됐으니까. 암기 프린트는 28번에 있습니다. 28번 맞나요? 27번이에요? 28번 맞죠? 무부양, 광시, 공시. 이 중에서 금쟁이와 관련된 포상금은 4번입니다. 4번. 디귿에 보면은 개업공개사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상으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예를 들면 배고 신도시의 시세가 8억인데 계약서 12억에 적은 거, 가짜로 적은 거 보여주면서 이거 한 달 전에 12억에 그랬는데 이번에 10억에 싸게 나온 거 있습니다. 빨리 사십시오. 이렇게 해서 사고 보니까 나중에 시세 8억인데 10억에 샀으면 손해봤죠? 그러니까 이런 거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시공시입니다. 이거 시공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앞에 시는 개업공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고, 뒤에 시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둘 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이죠. 공동중개 제한, 왕따시키는 겁니다. 그게 왕따시키는 게 리얼에 나와 있네. 리얼. 누구든지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사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왕따, 저도 왕따 하도 많이 당해봤는데요, 중개업소에서도 전화하니까 그 아파트 매물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예, 있기는 있는데 사장님한테 줄 거는 없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럼 더 짜증나잖아요. 차라리 없다는 것도 아니고 있기는 있는데 이거는 회원이 아니라서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은 그런 말 하면 이제 바로 그 녹음해가지고 고발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처벌 규정이 없었다고요. 왕따 시켜도. 여기는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 시흥에 있는 건 전부 다 우리 학원 출신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학원이라고 하면 좀 아무래도 학원 다니는 게 훨씬 유리해요. 학원 안 다니면 개업하기가 힘들다고요. 합격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왕따 시키는 게 굉장히 심해요. 신도시는. 아마 백오 신도시도 있을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백오 신도시 사정은 모르지만. 그 이 친목회 회칙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회칙도 아예 친목회 연말에 하면 회칙도 안 돌려요. 그냥 일금만 주고 다 회수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회칙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적발되면 그 자체가 왕따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입증 서류가 되니까. 미엄, 누구든지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가로하고 카톡이라고 적어놨네. 시험에 아마 카톡이라고는 안 나올 거예요. 이거는 법조문에 있는 표현 아닙니다. 카톡, 어떤 사람은 개톡 이렇게 하던데 개톡이 맞는지 카톡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가 맞아요? 카톡이 맞아요? 개톡 보내주세요 이렇게 개인톡으로 보내달라 이런 말이니까 그것도 뭐 아니 어떤 사람은 단체 카카오톡이 많으니까 단체 카카오톡이 많아요. 저도 웬만한데 많이 탈퇴해서 단체 카카오톡 그거 있으니까 모르고 개인한테 보내야 될 거 모르고 단체에 보내버리고 나면 몇백 명 되는데 그 홍준표 국회의원도 그 자기 당 사람들한테 개인한테 보낼 걸 잘못 보내가지고 탈퇴해버렸잖아요. 그 진짜 저도 실수한 적이 있어요. 저 개인한테 누구 보내야 되는데 와이프한테 보낼 것 같다가 단체 카톡에 보내가지고 그 요즘은 지울 수 있죠. 단체 보내도 빨리 삭제하면 되죠. 요즘은 삭제 가능하더라고요. 상대방들이 읽기 전에. 읽어버리면 삭제 못하죠. 하면 나한테만 삭제되고 상대방한테는 삭제가 안 돼요. 이 카카오톡으로 많이 한다는 얘기 현실적으로 이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더라고요. 투기꾼들 모임. 저도 가입 한번 해봤어요. 진짜 담합하는 게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김포 한강신도시 이런 게 집값 올라간 게 이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지금은 이제 1억 안 되는 거 막 빌라 같은 거 전국에 다니면서 샀다가 세금 내더라도 금방 그 자리에서 팔면은 뭐 1,000만 원이라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2천만 원 남겨가지고 팔면 세금 반 내더라도 1,000만 원 버니까 이번 주에는 1,000만 원밖에 못 벌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단체 카카오통에 주고받고 하니까 이런 거는 한번 빠지게 되면은 망할 때까지는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망해봐야 이제 정신 차리지 망하기 전까지는 계속 해요. 돈을 벌면 계속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뭐 예를 들면
시세 8억인데 12억에 올려달라는데 안 올려주면 저 중개업소 우리 이용하지 말자. 우리 주민들은 A 중개업소만 이용하자. 거기는 말 잘 들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착한 공인중개사 인증서도 주고 그러더라고, 부녀회의에서. 그럼 착한 공인중개사 인증서 있는 데만 가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답 4번입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7개입니다. 무부양, 광시, 공시 7개입니다.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48페이지가 아니라 48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하고 프린트 내드린 적이 있죠. 그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절차하고 2개 적은 거 한 페이지 프린트 내드렸어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신고센터 설치 운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를 신고센터에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하고 피신고인의 인적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해야 된다. 피신고인이라는 것은 신고 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우리 요약집은 44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44페이지, 45페이지에 있잖아요. 45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기억, 신고인,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밑줄 치놓으세요. 신고인, 피신고인 인적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신고당하는 사람 인적사항 기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해서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의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된다. 가로하고 예외적으로 종결 처리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종결 처리 가능한 거는 뭐가 있냐면 요약집 45페이지 위에서 한 10번째 줄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해서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의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된다. 원칙.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조건 종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서 접수된 신고사항의 처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된다. 기억, 신고 내용이 명백하게 거짓인 경우. 2번, 니은에 신고인이 보완 요청을 했는데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디귿,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자료가 없는 경우. 리얼, 신고 내용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 승인을 얻어서 종결할 수 있다고요. 그 외에는 종결 못하고요. 전부 다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의 조사 및 조치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4번, 48번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됩니다. 요약집 45페이지 맨 밑에서 6번째 줄에 있습니다. 10일 이내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됩니다. 5번 신고센터는 매월 7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7일이 아니고 10일. 요약집 45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밑줄 치놓으시고요. 우리 암기 프린트는 40번에 몇 번에 있어요? 13번에 있죠? 40번에 13번. 40번에 13번 맨 마지막에 암기 프린터, 제가 요약집이라고 했나요? 암기 프린터 40번에 13번 밑줄 떼 있습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입니다. 49번 이거 지금 매무수거 1년에 1,000만 원, 관직상투 시공시 3년에 3,000만 원, 요거 구분하는 거잖아요. 기업, 쌍방대리 3년에 3,000만 원 맞죠?
매매를 업을 하는 거, 매무수거 1년에 1,000만 원 맞죠? 디귿, 분양 관련 증서, 관직상투 3년에 3,000만 원이죠? 틀렸죠? 중개보수는 얼마입니까? 이게 1년에 1,000만 원이잖아요. 매무수거. 근데 3년에 3,000만 원 해서 리얼 틀렸고요. 미엄, 왕따 시키는 경우 어디에 해당돼요? 이게 시공시잖아요. 시공시. 공동중개 제한, 공에 해당해요. 공동중개 제한, 왕따 시키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매무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상투, 시공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거는 그냥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벌칙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2차 과목은 대체로 암기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49번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1번, 마지막 51번 풀어보고요. 다음 주에 이제 139페이지 손해배상 책임부터 하겠습니다. 51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중개상물 매매를 업을 하면 매무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맞고요. 관계증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금지된, 관계법령에 의해서 금지된 게 뭐냐면 주택법에 있어요. 주택법에 주택상한사채, 그 다음에 그 철거민증서,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이런 것들 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런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을 하거나 중개하는 거 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분양권 매매를 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법행위다. 처벌 안 받는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1번 손 들어보세요. 누가 1번 했지? 2번 손 들어보세요. 손 한 번도 안 들으면 손을 가만 안 두겠습니다. 빨리 1번 다시 1번 손 들어요. 손 들어 빨리. 손 들어 1번. 2번 들어 빨리. 1번에 2번 들으라니까. 1번 하려고. 3번 손 들어보세요.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2번 답이라서 내가 2번 손 들으라고 한 거예요. 잘하니까 일부러 틀리 주니까 고맙네요. 일부러 알면서도 이렇게 겸손해야 돼. 그래야 중개업 잘할 수 있다고요. 알아도 모른 척하고, 손님 비밀을 다 알고 있어도 모른 척하고 이래야지. 그 아는 척하고 이러면은 중개업 못해요. 예, 분양권 중개를 업을 했다면 적법행위, 매매를 업을 하면, 예,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을 했기 때문에 1-1이나 1.1. 만약에 분양권이 아니라 분양 관련 증서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2번이 답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중개보수 초과약정은 이건 민법 판례에 나올 수도 있어요.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이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다. (3번) 중개 의뢰인에게 현실적으로 그 한도 초과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초과 중개보수의 처벌 요건으로 한다. X죠. 재산상 손해가 발생 안 해도 수표 초과해서 받았다가 부도가 나면 실제 손해 생긴 건 없잖아요. 부도 나가지고 받지도 못했죠. 그래도 위반이라고요. 수표 부도가 나서 실제 현금화하지 못해도 위반이다. 그러나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위반이
아니다. 현금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도 위반이다. 만약 여러분이 의뢰인 입장이라면 만약에 뭐 1,000만 원 주기로 약속해놓고 법정 보수 100만 원인데 약속해놓고 달라고 하는데 안 주기 힘들잖아요. 금방 안면 몰수하기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영수증 주십시오. 영수증 주면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영수증 받아가지고 등록관청에 가서 바로 민원 제기하면 돼요. 이 영수증 보세요. 지금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등록관청에서 전화해요. 현실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개업공개사에게 그 민원 제기됐는데 빨리 해결해라. 해결 안 하면 나가서 조사해가지고 등록 취소하고 고발 조치하겠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합의하자고 연락 온다고 개업공개사가 연락 오면 합의금 500만 원 주면 해드리겠습니다. 합의. 돈 초과해서 받은 거 900만 원 돌려주고 합의금까지 500 더 주면 합의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의뢰인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개업공개사 입장이라면 그래서 영수증을 절대로 초과해서 끊어주면 안 되겠죠. 법정 보수만 끊어주고 나머지 꼭 해달라고 하면 뭐 컨설팅 수수료나 꼭 해줘야 되면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해달라고 하는데. 그럼 컨설팅 영수증 끊어주면 처벌 안 받느냐? 꼭 그건 아닙니다. 실제 컨설팅을 해줬으면 초과해서 받아도 되죠. 컨설팅을 안 해주고 오로지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목적으로 형식상 컨설팅 영수증이라고만 끊어줬다면, 실제 컨설팅을 안 해줬다면 법 위반이라는 게 판례예요. 3번이 답이고요. 4번은 뭐냐면 4번은 상가를 중개했는데 상가를 중개하면서 보증금 1억, 권리금 1억 이렇게 중개하고 두 개 해가지고 1번, 2번 수수료, 1번, 2번에 대한 뭐 수수료 또는 보수, 원래 중개는 보수라고 해야 되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수를 안 하고 다 수수료라고 하니까 1번, 2번에 대한 보수해서 2천만 원 받았다고. 2천만 원. 이러면 법 위반이다. 아니다. 원래 중개보수는 최대 0.9%밖에 안 되죠. 근데 두 개 합해가지고 1번, 2번 합계 2천만 원 이렇게 받으면 법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중개보수 900 얼마예요? 0.9%면 90만 원. 90만 원인데 중개보수 100만 원, 권리금 알선대가 1,900만 원 이렇게 적었으면 위반입니다. 근데 구분 안 하고 두 개 합해서 2천만 원 받았다 하더라도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정보수 초과액은 권리금 알선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권리금 알선대가는 많이 받아도 위반 아니잖아요. 4번이 그 말이라고요? 위반 아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토지를 분할하고 택지로 조성하여 그중 일부를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어느 정도의 위험부담과 함께 이득을 취득하는 금원은 초과수수가 금지되는 개업공개사의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맞는데 이게 경기도 광주시에서 실제 있었던 판례인데요. 그 성남에서 성남의 그 터널 3번국도 터널 지나자마자 거기가 태전동에서 있었던 판례인데요. 그 의뢰인이 토지를 냈어요. 그리고 개업공개사가 자기 비용으로 개발했다고 빌라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기로 했어요. 분양하기로 했는데 반반 나눠 먹기로 했다고요. 나눠 먹기로 해놓고는 의뢰인이 소송 제기한 거예요. 근데 20억 들여가지고 지었는데 40억에 분양을 했어요. 다 하고 나니까. 들어간 돈은 땅값하고 공사비 하면 20억밖에 안 되는데 40억 분양이 20억 남았다고요. 그럼 20억 가지고 반반 나눠 먹자. 10억씩 개업공개사하고 의뢰인하고 해서 10억을 떼고 줘버렸다고. 의뢰인한테 입금할 때 한 개 땅 얼마씩 떼놓고 있다가, 그러니까 의뢰인이 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0.9% 40억에 대한 0.9% 중개보수 빼고 49, 36, 3,600만 원 빼고 나머지는 돌려달라. 9억 몇천만 원 돌려달라고 소송 제기한 거예요. 판례는 안 돌려줘도 된다. 그거는 중개한 게 아니라 개발이다. 개발업이다.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개발한 거는 만약 실패했으면 개업공개사가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위험부담까지 감수하면서 투자한 거라고. 투자. 이거는 개발업. 그래서 중개한 게 아니고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할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뭐 반반 나눠 먹기로 했으면 반 먹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개업공개사가 0.9%밖에 못 받는 게 아니고. 판례입니다. 별표 3개니까 5번 지문 같은 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화장실만 갔다가 오늘 내드린 개정된 법령 보도록 하겠습니다.